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번에도 유튜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어제 황교안 대표의 유튜브 방역 봉사하는 모습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오세훈 TV의 영화평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약속드렸습니다. 이틀 전에 이번 선거 기간은 유튜브 전쟁이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황교안, 오세훈 이 두 후보는 제가 꼭 당선시키기 위해서 유튜브를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지속적으로 도와주겠다. 자, 지금 황교안 TV, 2020 황교안 TV. 자, 이틀 전만 해도 1.45만 명이었던 구독자 수가 지금 보니까 3.15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2배쯤 늘었습니다. 오세훈 TV 이틀 전쯤에 5천여 명이었는데 구독자 수가 지금은 2.74만 명, 2배,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낙연 TV는 여전히 1.58만 명. 자, 그 자리에 거의 스테이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2020 황교안 TV, 오세훈 TV를 더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댓글, 대표 댓글에 있으니까 클릭해서 구독해 주십시오. 오세훈 TV, 제목은 오세훈이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오세훈 전 시장은 과거에 방송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뭐 오변호사, 배변호사 이런 방송도 있고 광고에 출연한 적도 있습니다. 정수기 광고. 그래서인지 목소리가 방송인과 거의 빼다 박았습니다. 오세훈이라는 채널, 유튜브 채널의 특징 중 하나는 정치 이야기 또는 본인의 유세 영상도 싣지만 오세훈의 영화평을 싣고 있습니다. 오세훈의 영화로 보는 세상입니다. 자, 왜 그러면 이런 칼럼을, 코너를 유튜브에 만들었을까요? 그 지역이, 서울 광진을 지역이 젊은 가구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이 서울 광진을이 아주 위치가 요지여서 이 강남이나 이런 곳으로 출근하는 1인 젊은이들이 많이 산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겨냥해서 이런 감성적인 메시지를 넣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역시 오세훈 전 시장한테는 프로들이 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직 광고회사 직원, 자, 은퇴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 뭐 여러분이 붙어 있는데 이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 유튜브를 보면 프로의 냄새가 좀 물씬 풍깁니다. 특히 오세훈의 영화로 보는 세상, 이 영화평 코너는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소개하는 고르는 안목도 좀 있습니다. 자, 보면 첫사랑 이야기, 뭐 클래식이라는 영화, 저도 이 영화를 보고 좋아했고 특히 이 영화에 나오는 음악을 제가 조선일보 기자 시절 블로그에 배경음악으로 넣기도 하고 했는데 이 클래식이라는 영화,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부러워서 눈물 나는 영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전기 영화죠. 인빅터스. 자, 이 영화는 저도 보고 참 감동을 받은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만 명 정도밖에 보지 않은 영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꿈꾸는 기적 인빅터스라는 제목으로 개봉이 됐는데 인빅터스, 불굴의, 절대 지지 않는 뭐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자, 이 영화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영화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을 했고 모건 프리먼이 넬슨 만델라 역을 맡아서 정말 명연기를 보였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영화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다른 영화입니다. 오세훈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웃지 못할 코미디, 속이는 정치, 속는 대중. 정치의 이면을 풍자한 코미디라고 할 수도 없고 상당히 정치 드라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웩드독입니다. 이 웩드독이라는 영화는 사실은 얼마나 정치가 국민들 대중을 속이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대통령 선거, 재선을 앞둔 대통령이 이 선거 12일 전에 백악관의 견학원 학생을 성추행합니다. 자,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 악재를 듣기 위해서 이 정치 모사꾼이라고 할까요? 해결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성추문 사건을 듣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정치쇼를 벌입니다. 있지도 않은 전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알바니아입니다. 알바니아에서 전쟁이 난 것처럼 꾸밉니다. 영화 배우를 동원하고 영화 제작자를 동원해서 가짜 상황을 만들어서 언론에 흘립니다.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CIA가 개입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과정 속에 결국은 이 대통령은 당선됩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89%까지 올라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정치가 대중을 속이는가를 보여준 블랙 코미디 같은 겁니다.
자, 이 영화를 통해서 오세훈 시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정치의 속성, 국민들이 깨어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영화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 충격적인 이유도 오세훈 시장은 영화평을 통해서 말합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 황교안TV, 오세훈TV도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세훈의 이 영화평, 영화로 보는 세상을 보면 저는 OBS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OBS 방송의 전기현의 시네뮤직을 떠올립니다. 목소리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전기현의 시네뮤직이 이렇게 영화를 소개하고 음악을 소개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오세훈은 거의 프로페셔널 같이 지금 오세훈의 이 영화평은 그냥 어느 방송에 틀어도 될 것 같이 완성도가 꽤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쓰고는 못했기 때문에 조금 영상은 뭐 그렇지만 내용이나 이 내레이트를 하고 있는 오세훈의 목소리는 상당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전문가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영화를 선택하는 안목이 탁월합니다. 방금 전 올라온 오세훈의 이 영화로 보는 세상은 인디펜던스 데이,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주인공인 영화입니다. 제목은 정치를 내려놓는 대통령이 필요한 순간. 아마도 지금 이 위기상황을 대응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오세훈의 영화평, 이런 것들이 정치인의 유튜브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다들 자기 스타일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소개하고 싶은 것,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것. 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요즘 맛집 탐방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대중한테 친근하게 다가가는 노력. 나도 당신들과 비슷한 사람이다. 유튜브의 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튜브를 이렇게 만들어도 사람들이 봐야 합니다. 2020 황교안TV, 오세훈TV 좀 보십시오. 그래도 오세훈의 지금 제가 소개했던 이 웹드닥 영화 감상은 1.9만 회, 이틀 전인데 상당히 많이 본 편입니다. 이 정도의 독자수, 이 정도의 클릭수는 상당히 힘든 겁니다. 자,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번 총선에 출전하는 사람들. 유튜브 전쟁이 벌어집니다. 얼마 전 기자협회보 제목이 서울도 지방도 아닌 가장 뜨거운 곳은 유튜브라고 했습니다. 자, 유튜브가 본격적으로 선거에 활용되는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지금 진보진영, 보수진영 할 것 없이 하는데 역시 우파 유튜브가 더 뜨겁고 많고 양도 방대하고 파워도 셉니다. 이번 선거를 유튜브로 한번 뒤집어 봅시다. 저는 총선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이현주 TV, 김문수 TV, 저 홍카콜라 TV 뭐 많습니다. 저쪽도 박주민 TV, 뭐 박지원 TV, 손혜원 TV, 정청래 TV 뭐 많습니다. 그렇지만 압도적으로 우파가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 말고도 우파 성향의 자유 채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선거 이대로 간다면 저는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오세훈 시장의 지역구에는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왔습니다. 사실 정치 신인입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과 싸우면 될 겁니다.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권의 2인자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면 두 번째는 2인자였던 전 국무총리 이낙연에게 있다고 비판하면 지역 구민들은 손을 들어줄 겁니다. 아무튼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이 유튜브를 소개한 이유는 사실은 황교안TV, 2020 황교안TV, 오세훈TV를 좀 더 파워 있는 유튜브 채널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도 계속 성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세훈 시장의 영화평. 자, 저작권 관계로 앞에 있는 영화 편집본은 다 못 보여드립니다. 오세훈 전 시장의 영화평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화평을 보면 대한민국이 왜 이런 영화는 정권에 혹시 불리할 수 있는 이런 영화는 잘 찾아보기 힘들겠는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충격폭로입니다. 오세훈의 충격폭로. 자, 여러분 보시죠. 정치권에서는 사건은 사건으로 덮고 이슈는 이슈로 덮어라.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어떤 위기상황에 처한 정권이 그것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사건을 일으킴으로써 위기에 빠진 국면을 탈출한다. 이것은 거의 정치학 교과서에 써 있는 내용이죠. 아마도 이 영화를 보는 2시간 동안 한 번도 크게 웃을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보고 나면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전형적인 코미디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신을 수습하게 되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고 굳게 믿고 정치적인 선택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상황 조작의 프레임에 걸려들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엄청난 열정에 빠져서 확신에 빠져서 하는 결정이 정말 허탈한 우스꽝스러운 그런 정치적인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이 영화를 보시죠. 그런데요,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넷플릭스도 보고 왓챠플레이도 보는데 그곳에서 이 영화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 관계자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외화가 국내에서 컨텐츠가 유통되는데 가장 검열이 심한 나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떤 관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잘 보셨습니까?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